자, 이제 전자기 유도 199페이지 1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건 전류를 최종적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소리인데요. 이때 전류를 유도할 때 절대 전원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오로지 코일과 자석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기본적인 조건은 자기장이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냥 자기장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했을 때 이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유도한다. 이것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석을 움직이거나 코일을 움직이거나 이랬을 때 코일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화하며 전류가 유도된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이때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류가 많이 유도된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또는 강한 자석을 쓰면 당연히 자기장의 변화가 더 많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많이 형성된다라는 표현도 했었네요.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일에 전구 달려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석이 A 방향 또는 B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기억이요. 자석이 A 방향으로 움직여요. 코일은 지금 현재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이는 상태인데요. 자석은 윗방향이든지 아랫방향이든지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이 코일에 지나는 자기력선이 변화한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코일은 자기 몸통 안에서 자기력선이 변화하는 게 싫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0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또 자기장을 형성한다 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자기장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서 전류도 많이 형성된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크게 형성이 되면 빛이 밝아집니다. 빛의 세기가 세진다 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석이 코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지해 있대요. 절대 정지해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변화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유도 전류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정지라고 했으니까 디귿번은 틀려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코일이 금속 고리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석이 가는 가만히 있는 경우, 나는 고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경우예요. 이때 전류가 흐르는 건 당연히 가에서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서만 유도 전류가 형성된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고리와 자석 사이에서는 어떠한 힘이 발생을 할 거냐면, 고리를 기준으로 자석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고리가 느끼기에 자석이 멀어지는 게 싫겠죠. 그래서 끌어당기려는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리의 왼쪽 부분에는 지금 현재 N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N극을 끌어당기려고 S극을 형성하게 될 거고, 반대편은 N극을 형성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고리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 고리와 자석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여 고리가 자석 쪽으로 끌려간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고리의 움직임은 고리가 자석 쪽으로 끌려간다, 또는 자석과 고리 사이에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그냥 단답형 문제죠. 코일과 자석이 있는데 자석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자기장이 변해가지고 여기서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거 자기력선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기 선속이 변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자기장이 변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므로 인하여 전류가 흐르는 현상, 우리가 이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했었잖아. 이 전체적인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기 유도현상이라고 부른다는 거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왼쪽, 오른쪽 주변에서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장 내에서 사각도선 A와 B가 각각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때 A와 B에 형성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파악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이 직선도선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따져주시면 되는데, 전류가 윗방향으로 되어 있으니 도선을 기준으로 네 손가락 돌려주시면 자기장, 오른쪽에서는 자기장 들어가고요, 왼쪽에서는 자기장 나오는 거, 형성하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자기장은 직선도선을 기준으로 전류가 클수록 크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도선에 형성되어 있는 전류는 변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질 건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 도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장이 이렇게 5개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칠게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방향은 다르지만 5개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면 이 자기장이 3개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3개로 줄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칸 더 멀어지면 자기장이 이렇게
한계로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기장을 A 도선이랑 B 도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점점 자기장 속에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A를 기준으로 보시면 A는 도선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나오는 자기장이 세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A 도선이 느끼기에 점점 도선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움직인다? 그랬더니 자기 몸통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많아져. 근데 그 자기장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럼 A 도선이 느끼기에 자기 몸통에 나오는 자기장이 많이 지나가는 게 싫어.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자기장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자기장이 개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B 자체에서는 반대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A 도선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자체적으로 형성하며 그 주변에 유도전류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유도전류의 방향은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방향에 맞춰 주시고 네 손가락을 전류에 맞춰 돌려주시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B도 해볼게요. B는 원래 이 B 도선, 이 오른쪽 부분에 가까이에 있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았는데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얘는 A와 반대예요. A는 도선에 가까이 가지만 B는 도선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기장이 줄어드냐면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B가 느끼기에 내 몸통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았는데 개수가 줄어들어? 그럼 그게 또 싫어요. 그래서 줄어드는 그 자기장이 싫어서 들어가는 애를 똑같이 형성을 합니다. 따라서 B에서도 똑같이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여기에서도 유도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자기장 맞춰주시고 네 손가락 전류로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는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B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해서 둘 다 들어가는 자기장을 자체적으로 형성하여 둘 다 유도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봅니다. 기억번 보시면 A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증가할 때 처음에는 한 개였다가 내가 그린 이 그림에 통하면 처음엔 한 개였다가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면 세 개였다가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면 6개였다가 11개였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개수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유도전류는 시계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A와 B는 둘 다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니까 유도전류의 방향도 같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요. 자석이 경사면 H인 높이에 있다가 경사면을 내려와서 수평면을 지나면서 코일을 지나기 전, 그 다음에 코일을 지나고 나서 다시 경사면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자석이 경사면을 내려오고 났을 때 이제 속력이 점점 증가했겠지.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거야. 그러다가 수평면에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코일에서는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자석이 가까워지는 걸 싫어해. 그래서 그것과 방해되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일에 들어가는 이 순간에는 자석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 속력이 조금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가 코일을 통과할 거야. 그래서 이 통과하고 나오려는 요 순간 있잖아. 이 순간에서는 자석이 또 자기로부터 멀어진다. 그럼 코일이 느끼기에는 자석이 또 멀어지는 게 싫어.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또 자기장을 형성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을 때는 이 자석이 못 도망가게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또 작용하겠네요. 그럼 끌어당길 거니까 이때도 역시 왼쪽 방향으로 한번 당겨서 힘이 작용하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속력이 한번 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났더니 처음에는 H 높이에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서 코일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경사면 위로 올라갈 건데 원래 H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원래 높이까지는 못 올라가요. 왜냐면 이 코일에서 계속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할 거라서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기억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기 직전과 직후에 얘들아 직전
코일에서 밀어내려고 하고요. 직후 코일에서 당기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자기선속의 변화,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류가 유도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불이 켜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석이 코일을 통과한 후 반대편 경사면 높이 H까지 못 올라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코일에서는 운동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의 힘을 작용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H 높이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코일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코일은 가까워지는 것도 싫고 멀어지는 것도 싫어. 그래서 무조건 가까워질 때는 밀고 멀어질 때는 당긴다 라고 했거든.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는 자석을 관에 통과를 시킬 건데요. 하나는 플라스틱관, 하나는 구리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는 구리관이라는 거 파악하시고요. 플라스틱관에서는 유도 전류가 형성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화하여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관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도 역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관을 통과한 후에 속력을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플라스틱관에서는 전류가 형성되지 않아. 얘는 절연체잖아.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안 일어나지만 구리관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이거든. 그래서 자석이 가까이 오면 이 자석을 밀어내는 힘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석이 통과하고 나오면 멀어지잖아. 그럼 멀어지는 게 싫어서 그때 또 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러는 동안에 이 구리관 내에서는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며 원래는 이 자석이 떨어져서 관을 통과하고 나서도 속력은 점점 증가를 해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이 구리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석이 떨어지는 동안에 전기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전류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 원래 이 자석이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있는데 얘가 내려오는 동안에 전기 에너지로 일부 전환이 되었으니 이 자석이 관을 통과하고 나서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아니면 좀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자석이 처음 위치에 있었어. 그리고 관 가까이에 오다가 밀리는 힘을 한번 받아요.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면 속력이 조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으니 등가속도, 일반적인 등가속도 운동보다는 속력이 덜 증가했겠죠. 마찬가지로 이 자석이 관을 통과를 했어. 그러면 일반적인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계속 증가를 해야 되지만 얘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속력이 더 많이 증가했어야 정상인데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속력이 덜 증가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얘는 원래 그냥 떨어졌으면 중력 가속도 g만큼 1초당 9.8m/s씩 속력이 계속 증가를 했어야 맞아. 그런데 얘는 그냥 중력만 받는 게 아니라 이 관과 자석 사이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힘 때문에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 가속도가 g보다는 작아졌다라는 소리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B는 이 구리관을 통과한 자석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못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중력이랑 이런 걸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쉽게 중간에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으니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겠지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 같은 경우는 A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었으니 속력은 증가했겠지만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속력은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을 통과하는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 조금 전에 B 거 감소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이 구리관에 들어갈 때 구리관에는 유도 전류 형성이 되어서 전기 에너지로 일부 전환된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7번이요. 7번도 역시 코일과 자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석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 아니고 좌우로 움직일 때도 역시 전자기 유도 현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석이 지금 P에서 Q, Q에서 R로 갔다가 R에서 Q, Q에서 P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P에서 Q로 갈 때, Q에서 R로 갈 때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P에서 Q로 갈 때를 파악할게요. P에서 Q로 가는 동안에는 코일이 느끼기에 자석이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슨 극이 가까워지고 있냐면 N극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코일에서는 N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겠지. 그래서 코일의 위쪽에서 무슨 극을 형성하게 될 거냐면 N극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반대편이 S극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일은 자기장이 윗방향으로 형성이 될 텐데, 여러분들은 엄지손가락 자기장에 맞춰주시고 내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 돌려주세요. 그러면 전류가 뒤쪽에서 들어갔다가 앞쪽에서 돌아 나오는 형태로 전류가 형성이 될 거거든요. 잘 돌려주세요. 그러면 코일 뒤에서 전류 들어가고 앞쪽에서 나오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전류의 방향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P에서 Q 쪽으로 이동을 하는 동안에는 이 검유계를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지나가는 이런 전류를 형성하게 되겠네요. 반대로 Q에서 R로 가는 경우를 볼게요. Q에서 R로 가는 경우에는 N극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코일에서 이 N극이 멀어지는 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N극을 잡기 위하여 위쪽에는 S극을 형성하고 아래쪽에는 N극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형성하게 될 거고,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맞춰줘야겠지.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돌리시면 유도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검유계를 기준으로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먼저 P에서 Q로 가는 동안에는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N극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위쪽에 N극이 와서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전류는 BGA로 흐르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기선속은 언제가 제일 크냐라고 했는데, 얘들아, 자기선속은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했어요. 근데 당연히 자석이 코일에 멀리 있을 때보단 제일 가까이 있을 때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제일 많을 거거든.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Q에서 가장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P에서 Q로 갈 때는 가까워질 때, Q에서 R로 갈 때는 멀어질 때거든. 그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라고 조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는 이제 렌츠의 법칙, 우리가 전자기 유도 법칙과 렌츠의 법칙을 매한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6번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하고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솔레노이드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자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솔레노이드에 지금 현재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솔레노이드 자체에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 이 솔레노이드에서는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거고, 금속 고리가, 이 고리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멀어지고 있는 형태네. 그러면 자기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 이 금속 고리에는 유도전류가 흐르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솔레노이드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솔레노이드를 기준으로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니까 전류의 방향을 먼저 체크하시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뒤로 내려갔다가 앞으로는 올라와요. 역시 뒤로 내려갔다가 앞으로는 올라와요. 모두 다 올라가는 전류 방향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류의 방향을 따져줬으니 전류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때 엄지손가락이 말하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솔레노이드 자체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며 얘가 마치 자석처럼 행동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얘가 자석처럼 행동할 때 자기장의 뾰족한 부분이 있는 곳이 무슨 극이라고 했냐면 N극이라고 표현했고, 반대편이 S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에서 자기장 나와 S극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기장 변화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이렇게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형성됨에 따라 그 주변에서는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솔레노이드 기준으로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고리를 볼게요. 금속고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금속고리와 솔레노이드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금속고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금속고리 가만히 있다고 치고 이 솔레노이드 자체가 왼쪽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고리가 금속이 생각을 할 때 이 자기장이 멀어지는 게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근데 무슨 극이 멀어지고 있냐면 S극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리에서는 S극이 멀어지고 있으니 S극을 잡아야죠. 그래서 금속고리 왼쪽에는 N극을 형성하고 오른쪽에는 S극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속고리 내부에서는 왼쪽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거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들 왼쪽에다가 자기장에 손가락 맞춰주시고 내 손가락으로 돌려주시면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레노이드에서 그렸던 이 전류의 방향과 금속고리에서 그렸던 전류의 방향이 똑같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요. 자, 기억번 금속고리에는 코일과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조금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솔레노이드에서도 앞쪽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고리에서도 앞쪽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속력이 클수록 이 고리가 멀어지는 속력이 클수록 자기력도 커진다라고 했는데요. 더 빠르게 멀어지면 자기장의 변화가 더 많이 생겨서 자기력도 더 커지고 유도전류도 더 커지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 금속고리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과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솔레노이드에서도 자기장의 방향 왼쪽, 금속고리에서도 자기장의 방향 왼쪽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는 조금 생각할 게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사각도선 보시면 LED가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요. LED는 신경 쓰지 않고 먼저 사각도선이 이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도선이 원래는 자기장 영역 바깥에 있었어요. 그럼 자기장이 0이었겠지, 아무것도 없었겠지. 그런데 이 사각도선이 영역 1번으로 이렇게 반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사각도선이 느끼기에 자기 몸통에 EB0만큼의 자기장을 가진 들어가는 애가 자꾸 증가하는 거야. 그럼 이 사각도선이 느끼기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게 싫어서 자기 몸통 자체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는 자기장에 대한 유도전류가 사각도선에 흐르게 될 텐데 나오는 자기장 엄지손가락 본인 쪽으로 하시고 내 손가락 돌려주시면 전류가 어디 방향으로 돌 거냐면 이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는 전류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전류가 형성이 될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도선이 영역 1번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이 내에서 움직일 때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을 테니까 이 속에서 움직이는 동안에는 전류가 형성되지 않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형성이 되냐면 요 부분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여기에 딱 걸칠 때까지는 내부에 지나는 자기장이 EB0로 이제 일정할 거 아니야. 얘가 일정하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도선이 이 경계면에 이렇게 걸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네. 그래서 분명 자기 몸통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기는 한데 세기가 확 줄었어. 그러면 이 도선이 느끼기에 자기 몸통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기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걸쳤을 때부터는 자기 몸속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그게 싫어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도선 자체에서. 자,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면 그에 맞는 유도전류를 형성할 텐데요. 들어가고 있으니 유도전류 시계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A가 있는 지점에서는 내려가는 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도선이 이 내부에서만 또 이렇게 움직여. 여기에서는 또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어디에서 또 유도전류가 형성되냐면 이 세 번째 영역에 걸칠 때 이때부터 또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겠죠. 왜냐면 계속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었다. 근데 갑자기 나오는 자기장이 생겨났잖아. 그건 다시 말하면 이 3번 영역으로 넘어갈 때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면서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결국에는 이 도선은 이 나오는 자기장이 내 몸에서 자꾸 증가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한다 생각하니 이 도선은 그게 싫어서 역시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1 거니까 역시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 형성하게 될 거고 A 지점에서는 내려가는 전류가 형성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선을 역시 나갈 때는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한다고 느낄 거기 때문에 또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여 여기에서는 반시계로 도는 이런 전류를 형성하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영역을 어디 지점을 거치느냐에 따라 유도전류의 방향이 달라질 거라는 거 체크하시고 이걸 기억, 니은, 디귿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요. A 지점이 1.5D 지점에 있대요. 그때 유도전류가 흐르는지를 보래요. 자, 1.5D 지점은 요 지점이야. 아직 2D 여기 경계는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1.5D 지점에 A가 있으니까 여기는 자기장이 변하는 구간이 아니잖아. 모든 도선이 지금 1번 영역 안에 있잖아요. 요 경우에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아서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A가 0.5D랑 4.5D에 있을 때 유도전류를 보래. 0.5D는 요 지점이에요. 여기에 A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 첫 번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5D 지점은 여기에요. 그래서 2번과 3번이 거치고 있는 요 세 번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둘 다 유도전류가 흐르기는 해. 그런데 첫 번째 영역에서는 유도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5D 지점 요 세 번째 거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 그리고 얘네 둘의 전류의 세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 원리상은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처음에 1번 영역으로 들어갈 때 자기장 2B0만큼 생기지.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도 역시 들어가는 거 B0에 나오는 거 B0인데 방향이 반대니까 결국에는 두 개 더해서 2B0만큼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가 마치 같은 것처럼 보여.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1번이랑 2번 중에 어디에서 안 흐를까요? 그쵸. 1번에서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도선이 그냥 일반적인 사각도선이 아니라 LED가 달려있는 사각도선이에요. 그래서 이 LED는 PN 접합 다이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 무조건 P에서 N 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도선에서는 전류가 어디로만 흐를 수 있냐면 이 방향으로만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 전류만 흐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 이 1번 도선에서는 반시계라고 했고 3번에서는 시계라고 했으니 3번일 때만 유도전류가 흘러서 불이 켜지는 거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니은번 두 개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맞다고 할 친구들이 많으나 유도전류의 세기 그냥 도선으로만 되어 있으면 세기가 같은 건 맞지만 얘는 LED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는 유도전류가 흐르고 하나는 안 흐른다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A가 2.5D에 있을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 라고 했는데요. 2.5D인 지점은 여기입니다. 요거 두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두 번째 2.5D에 걸쳐 있을 때 들어가는 들어가는 자기장 때문에 얘 시계 방향으로 전류 흐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LED가 달려 있어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불이 켜진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디귿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거든요. 자, 이 10번 문제는 굉장히 심오할 수 있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은 전자기 유도현상이 적용된 예인데요. 무선 충전의 원리입니다. 먼저 1차 코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그 코드 연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무선 충전기의 본체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일 자체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따라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 자체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장이 변해.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류는 교류 전류를 사용하잖아. 그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자꾸 반대로 바뀌니까 자기장도 형성될 때 위로 형성되었다가 아래로 형성되었다가 위로 형성되었다가 아래로 형성되었다가 자꾸 자기장이 변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를 가까이 갖다 댑니다. 그러면 그 기기 내부에도 코일이 있거든요. 이 코일을 2차 코일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이 패드에 가까이 대면 조금 전에 1차 코일에서 자기장이 위로 됐다가 아래로 됐다가 위로 형성했다가 아래로 형성했다 한다고 했잖아. 그게 그대로 2차 코일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2차 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겠지? 그거에 따른 유도 전류가 2차 코일의 형성이 될 텐데 그 유도 전류를 통해 우리가 충전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기억번이요. 1차 코일에는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류 전류는 사용하면 될까 안 될까? 그쵸, 직류는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직류는 애초에 이 1차 코일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형성이 되어서 2차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전달이 되어야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될 텐데 건전지와 같은 직류 전류를 연결을 해버리면 자기장이 변하지 않아서 방향이 변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교류를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2차 코일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 일어나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디귿이 바로 건전지를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건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이런 전류를 직류 전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직류를 연결하면 자기장이 변하지 않아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발전기에 대한 모습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자석을 고정시켜 놓고 가운데에 사각도선을 뱅글뱅글 회전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 속에서 사각도선이 회전을 함에 따라 이 사각도선 가운데를 지나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각도선에 전류가 유도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의 그림에서 나의 그림으로 되는 경우를 보시면 가에는 수평이었잖아. 그래서 이 사각도선 가운데를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평평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를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없는 경우다. 근데 얘가 점점 돌아서 이렇게 수직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원래는 이렇게 판판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자기장이 처음에는 판판할 때 못 지나가다가 이젠 이 가운데를 지나가겠지. 그래서 이럴 때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평평해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많이 지나가다가 다시 평평해지면 덜 지나가겠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사각도선에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억번 볼게요. 코일의 회전 속력이 크잖아. 빠르게 돈다는 소리거든요. 빠르게 돌면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유도전류 세기도 커집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회전하는 동안에 사각코일 자기 선속의 크기를 물어봤는데요. 자기 선속의 크기가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감소 아니에요. 증가해요. 평평하다가 수직으로 바뀌면 요 가운데를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점점 많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디귿번 발전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회전하고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요. 자, 다음에 13번은 마이크의 모습입니다. 마이크 내부를 보시면 진동판이 있고 진동판에 자석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자석에 코일이 돌돌돌돌 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에다가는 소리를 이제 집어넣잖아.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면 이 소리는 파동의 형태로 진동판에 도달을 하면 이 진동판이 그 소리의 파동을 느껴서 소리에 따라서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떨림이 누구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냐면 자석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동판과 자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동판 떨릴 때마다 자석도 떨려서 움직여. 그게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를 주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코일에는 유도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번이요. 진동판을 일정한 세기로 누르고 있대요. 그럼 누르고 나서 고정이지. 그럼 자석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안 생겨서 유도전류도 흐를 수 없습니다. 기억번 틀려요. 니은번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요. 소리가 들어가면 진동판이 진동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자석이 움직입니다. 함께 진동한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번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오면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소리라고 하는 건 일정한 떨림이야? 아니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떨림은 다르게 전달이 되거든요. 절대 일정한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소리의 세기도 다르고 방향도 전류의 방향도 달라질 거예요. 정답은 니은 2번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이요. 발광 킥보드입니다. 바퀴에서 이제 LED에서 불이 나오는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문제 중간에 보시면 코일이 고정된 자석 주변을 회전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자석이 고정되어 있고 코일이 뱅글뱅글 돌면서 자기장이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코일의 자기장이 변해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면 그 유도전류에 따라 LED에서 불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발광 킥보드의 LED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불이 켜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LED에는 이제 깜빡깜빡하는 유도전류가 흐르게 될 거, 깜빡깜빡하는 그런 빛이 방출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기선속은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은 코일이 자석 주변을 돌면서 변하게 되는데 라고 했거든. 자기장 또는 자기선속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회전 속력이 빠르면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커지겠지. 근데 작다고 했구나.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교통카드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도 아까 우리가 했던 무선 충전의 원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단말기에서는 전류가 흘러서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쳐봐. 이때 우리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가까이 가져갈 텐데요. 교통카드 내부에도 역시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말기에 카드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이 단말기로부터 방출하고 있는 자기장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단말기로부터 발생하는 자기장이 교통카드 속에 들어있는 코일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 교통카드 속에 들어있는 코일은 그게 또 실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면서 내 돈을 속 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교통카드를 댈 때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통카드에서는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게 싫잖아. 그래서 이 코일 자체, 이 교통카드 자체에서는 왼쪽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엄지손가락 왼쪽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려주시면 유도전류의 방향이 A방향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간단하게 이 교통카드를 지나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여 A방향으로 유도전류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자석을 용수철에 매달아 놓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코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그래프는 지금 코일과 자석 사이에 요 사이의 거리 D, 처음에는 D인데 이때 용수철을 진동을 시킬 거래요. 그랬더니 D가 점점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D가 점점 줄어든다는 건 자석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T2까지, 여기까지는 자석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T2 이후부터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이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작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석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그럼 코일에서는 자석이 가까워지는 게 싫겠지. 그래서 반대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합니다. 반대로 이 자석이 위쪽으로 올라가. 그럼 또 멀어지는 게 싫겠지. 그러면 또 땡기는 힘을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역시 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거고, 또는 얘가 움직이는 동안에 이 코일에서는 유도전류가 형성이 될 거거든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라고도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기억봉으로 설명하고 있었네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에서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거의 감소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T1이라고 되어 있네요. T1은 자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 자석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밀어내는 방향에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미느님 작용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T2일 때는 결과적으로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T2는 언제냐면 여기다. 이 D가 가장 작아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석은 점점점 내려왔다가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운동을 반복하게 될 텐데요. 다시 말하면 이 T2일 때는 순간적으로 자석이 올라가기 직전에 정지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속력이 0이어서 자기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선속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 구간 맞네요. 그럼 맞아요? 정답은 5번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17번이에요. 얘도 16번이랑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요. 얘도 자석과 코일 사이에 요 거리 변화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자석이랑 코일이 있는데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T2까지는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2부터 T3은 거리가 변함이 없어. 그럼 안 움직이고 있구나. 정지야. 그 다음에 T3 이후부터는
다시 D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가까워지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멀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기억, 니은, 디귿 봅시다. 자, 기억 보시면 T1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T1은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극이 가까워지고 있냐면 S극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코일에서는 S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 그래서 이 S극을 밀어내야 하는데요. 이 S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같은 극으로 밀어내야겠죠. 그래서 위쪽에는 S극, 반대편은 N극을 형성합니다. 그럼 자기장이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고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아래쪽으로 해주시고 내 손가락 돌려주시면 되는데 그랬더니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T2부터 T3까지는 자기선속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T2부터 T3은 정지 구간이에요. 자기선속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도전류도 형성하지 않습니다. 디귿번이요. A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T1과 T4일 때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유도전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석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천천히 움직이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거리 변하면 이때 기울기는 결국 자석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느냐 천천히 움직였느냐를 알 수 있는 거거든. 자, T1일 땐 기울기가 완만하고 T4일 땐 기울기가 급하다. 당연히 T4일 때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더 빠르게 움직이면 유도전류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T1보다 T4가 유도전류가 더 세다라고 하셔야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형 도선을 두었다. 근데 이 자기장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네모칸 판때기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막 이딴 식으로 한대요. 이때 원형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가 처음에 나와 있는데 문제 끝에 보시면 T1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자기장이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잖아. 얘네가 방향이 반대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게 들어갈 땐지 어떤 게 나올 땐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단서가 뭐냐면 바로 T1일 때입니다. 자, T1일 때는 지금 어떠한 자기장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들어가던지 나오던지 간에 그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디로 형성이 되었냐면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렀대. 그러면 이때 형성된 이 코일 자체의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먼저 따질 수가 있는데 유도전류가 시계로 돌고 있으니까 이 코일 자체에서는 자기장을 어디로 형성했다는 소리냐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코일은 들어가는 자기장을 언제 형성하냐면 나오는 게 갑자기 증가하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게 감소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야. 왜냐면 이 코일은 반대로만 형성하니까. 지금 이 코일이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했다는 건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함을 느꼈거나 아니면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함을 느꼈거나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T1일 때는 자기장이 커지고 있을 때잖아. 그러면 뭐가 증가하는 걸 느꼈다는 거냐면 나오는 자기장이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플러스인 부분이 자기장이 나오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기장이 마이너스인 부분은 당연히 자기장이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번 먼저 볼게요. 기억번 T2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을 따지라고 했습니다. T2일 때 볼게요. T2는 요 구간이야.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다. 뭐가 감소하냐면 이 원형도선을 지나는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게 이 도선은 좋겠니 싫겠니? 당연히 싫잖아요.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하니 얘는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할 거예요. 자,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할 때는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하거나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거나 그럴 때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T2일 때는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구간이라서 도선 자체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자기장 나오고 있으니까 엄지손가락 여러분 쪽으로 하시고 네 손가락 돌려주시면 이 도선에는 시계 반대 방향의 유도전류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T2일 때. 그래서 T2일 때 시계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T3일 때. T3일 때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지금 자기장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플러스인 부분을 나온다라고 했으니 마이너스인 부분은 들어간다라고 하셔야겠네요. 근데 종이면에 수직으로 나온다라고 했으니 틀렸어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유도전류의 세기는 T1, 2일 때와 4일 때를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2일 때는 요 기울기, 4일 때는 요 기울기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자체가 자기장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유도 전류도 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당연히 자기장의 변화 클 때는 우리가 기울기가 클 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2일 때보다 T4일 때가 작다가 맞습니다. T4일 때가 더 큽니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1번이요. 지금 도선이 사각도선이 정사각형이야. 근데 A, B, C 다 똑같은 애가 있다. 근데 A는 자기장 영역이 있을 때 점점 들어가고 있는 애, B는 내려오고 있는 애, C는 올라가고 있는 애래요. 이때 어떤 애가 유도전류가 흐르겠느냐가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유도전류가 흐르는 애를 찾으려면 이 자기장이 변하는 애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이 자기장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 변하면 돼요. 변하는 애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B 보자, B. B는 애초에 도선이 자기장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 이 내에서 움직인다 한들 이 면적의 크기가 변하겠니? 안 변해요. 그래서 유도전류 안 생겨요. C도 마찬가지예요. C는 요만큼만 걸치고 있는데 얘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요만큼 걸친 게 막 조금 점점점 증가한다거나 해. 그것도 아니야. 근데 A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있다가 A 쪽으로 지금 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이 면적이 조금 더 커지게 될 거예요. 더 들어가면 더 많아지겠죠. A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색칠된 부분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만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코일과 자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는 코일에 이제 P점을 선정을 하고 이 P점에 지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래요. 다시 말하면 이 P점에 자기력선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느냐, 덜 지나가느냐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여러분들 나의 그림 보시면 처음에 0부터 ET0까지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력선의 개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소리거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2T0에서 4T0까지는 자기 선속의 개수가 변함이 없거든. 이때는 자석이 정지해 있다는 소리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선속에 변화가 없다는 소리네요. 반면에 4T0에서 6T0까지는 자기 선속이 감소하고 있어요. 코일을 지나가던 자기력선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는 건 자석이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유도전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N극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 코일이 느끼기에 N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잖아. 그래서 N극을 밀어야 돼요. 그럴 때는 왼쪽에 N극, 오른쪽엔 S극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코일 내부에는 왼쪽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유도전류를 형성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이 자석이 멀어져요. 그럼 N극이 멀어지잖아. N극이 멀어지는 게 싫어. 그러면 코일은 이 N극을 잡으려고 왼쪽에 S극, 오른쪽에 N극을 형성해요. 그리고 나면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거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이요.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T0일 때와 5T0일 때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T0일 때 가까워질 때고요. 5T0일 때 멀어질 때입니다. 좀 전에 유도전류 방향 다르다고 했습니다.
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T0일 때와 OT0일 때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T0일 때와 OT0일 때 어쨌든 가까워지고 멀어짐에 따라 유도전류가 형성이 될 텐데 이때 유도전류는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유도전류도 크다라고 했어요. 자기장의 변화는 다시 말하면 자기선속의 변화라고 부르거든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이 변하면 자기장도 많이 변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OT0일 때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OT0일 때가 유도전류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3T0일 때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T0일 때는 자석이 정지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고요. 자석이 위에서 아래로 슝 하고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P점과 Q점을 지날 거래요. 이때 고리로부터 P까지 Q까지의 거리는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지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유도전류의 세기는 P와 Q랑 비교했을 때 P가 더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Q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유도전류는 언제 커지냐면 자기력선의 변화가 클수록,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커진다고 하잖아요. 이때 조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강한 자석을 쓰거나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석 자체가 바뀌진 않았으니 누가 더 속력이 큰지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근데 P가 Q보다 더 작다고 했으니 Q에서 속력이 더 크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P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을 보라고 했습니다. P 지점 윗부분 여기네요. 자, N극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고리가 느끼기에 N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N이 가까워지는 게 싫겠지. 그래서 이 자석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자석 N극을 밀어내려면 위쪽에는 N을 형성할 거고 아래쪽으로는 S극을 형성하게 될 텐데 그러므로 인하여 코일 자체에서는 윗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겠네요. 그럼 엄지손가락 위로 올려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고리 방향으로 돌려요. 그러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B 방향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네요. 자, 다음에 니은번 P를 지날 때의 속력은 Q를 지날 때의 속력보다 작다. 맞습니다. 문제 자체에서 유도전류가 P랑 Q랑 비교했을 때 Q가 더 크다고 했거든요. 유도전류가 더 크다는 건 자석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속력은 Q에서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자석이 Q를 지날 때 고리와 자석 사이에는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라고 했거든요. 자, Q는 고리를 통과하고 나서 고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 고리가 느끼기에 자석이 멀어지는 것도 싫어. 그러면 이 자석을 당기려고 할 겁니다. 인력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디귿번 맞습니다. 정답은 P를 지날 때 속력은 Q를 지날 때의 속력보다 작다. 니은 디귿이죠? 4번이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무선 충전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때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원형 도선에서 자기 선속의 변화가 나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그래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로축에 자기 선속,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2t0까지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있고요. 2t0에서 3t0까지는 자기 선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유도전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t0에서 8t0까지는 자기 선속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유도전류 형성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패러데이 법칙 한번 쓰고 갑시다. 패러데이 법칙은 코일에 형성되는 유도 기전력은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붙여줘야 한다라고 했고요. 코일의 가문수에다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자기 선속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로 결정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도전류도 역시 시간 변화에 따라 자기 선속이 많이 변할수록 크게 형성된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 파이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자, 어쨌든 자기 선속의 변화가 클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져서 유도전류도 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번 0에서 2t0까지는 유도전류 세기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0에서 2t0까지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기는 해. 근데 이때 유도전류가 생긴다? 그럼 유도전류도 증가할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식을 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시간 변화분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요만큼이잖아. 다시 말하면 기울기거든. 이 기울기가 유도 전압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이 유도 기전력은 곧 우리가 유도 전류와 비례한다 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유도 전류의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이 0에서 2t0까지는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러면 유도전류도 일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증가한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유도전류의 세기는 T0와 5T0일 때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T0일 때와 5T0일 때 기울기 비교하시면 됩니다. T0일 때가 더 큰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유도전류의 방향은 T0일 때와 6T0일 때가 다른지 같은지를 보는데요. T0일 때는 자기선속 증가하는 방향이야. 증가하고 있어. 그럼 증가하는 게 싫어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형성을 하겠지? 근데 6T0일 때는 이 자기선속이 감소해. 그럼 감소하는 게 싫어서 증가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0일 때와 6T0일 때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서로 반대라서 유도전류의 방향도 당연히 반대여야 합니다. D급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이 경사면을 따라서 또 슝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P점이랑 Q점을 지나게 되겠죠. 그런데 P점에서는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Q점에서는 자석이 코일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기장의 방향 먼저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자, S극 기준입니다. S극이 코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P점일 때는 S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서 코일의 왼쪽에는 이 S극을 밀어야겠죠. 그래서 S극으로 밀어요. 그리고 반대편은 N극 형성입니다. 그럼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아래쪽으로 형성하게 되겠네요. 이게 P점 가까워지고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Q점 멀어지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보시면 N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코일이 N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 N극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N극을 잡으려면 이번에는 코일의 아래쪽에 S극 형성, 반대편에 N극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장을 경사면 위쪽으로 형성한다 라고 하시면 되네요. 그러면 P점을 지날 때와 Q점을 지날 때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 확인했으니 당연히 유도전류의 방향도 반대겠구나 라는 거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문제 중간에 보시면 전구의 밝기가 나와 있네요. 전구의 밝기는 곧 전류가 얼마나 크냐 작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밝다라고 했습니다. P에서가 더 밝다는 건 P에서가 유도 전류가 더 크다는 소리고요. 그렇다는 건 P에서 더 속력이 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솔레노이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기전력의 크기는 유도 전류의 크기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P랑 Q랑 비교했을 때 P에서 전구가 더 밝다라고 했고 그렇다는 건 유도 전류가 더 크다는 소리고 그렇다는 건 자기장의 변화도 더 크다는 소리고 자속 변화도 크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도 P에서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크다 맞는 소리입니다. 니은번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가 서로 반대이다 라고 했는데요.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면 유도전류의 방향도 당연히 반대예요. 여러분도 오른손 보시면 돼요. 엄지손가락 오른쪽으로 하고 내 손가락의 방향 보시고 엄지손가락 왼쪽으로 하고 내 손가락을 동그랗게 이렇게 회전시켜 보세요. 그럼 방향이 반대로 바뀌잖아요. 당연히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유도전류의 방향도 서로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다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P랑 Q랑 비교했을 때 P가 더 높이 있다. 그런데 속력도 아까 Q랑 P랑 비교했을 때 P에서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P가 역학적 에너지 더 커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장의 영역이 1번과 2번이 있어요. 그런데 1번과 2번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는 들어가는 방향, 하나는 나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그리고 1번 영역의 자기장을 B1이라고 놓고 2번 영역의 자기장을 B2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 B, C 두 선이 있는데요. A와 C는 영역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B는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C는 어쨌든 자기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B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B, C는 각각 움직이고 있는 속력이 달라. 그런데 이때 얘네가 움직이는 속력은 결국 유도 전류에 비례하거든요.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기장의 변화가 더 많이 생기니까 유도 전류도 더 크게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력과
유도전류의 세기는 비례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도선이라면 A 도선의 최종적인 자기장이 있을 거야. 그 자기장 전류는 이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유도전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 도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유도전류도 커져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기장의 변화와 속력을 곱한 값이 유도전류에 비례하겠구나. 이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전류 크고 속력이 클수록 전류도 크니까 결국 얘네 둘이 곱한 값이 유도전류에 비례하겠구나 라는 걸 체크하시는 게 포인트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ABC에 작용하는 자기장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A 같은 경우는 V의 속력으로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1번 자기장과 2번 자기장이 각각 2칸씩 영향을 주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 칸당 B1만큼의 크기, 역시 2도 B2만큼의 크기가 한 칸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A는 V의 속력으로 움직임에 따라 1번과 2번 자기장이 2칸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자기장 2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장 2칸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얘네 두 개는 서로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그냥 반대라는 의미로 2번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하도록 할게요. 이게 A에서 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임에 따라 증가하는 최종적인 자기장의 양인데, 여기에 속력을 곱한 값이 유도전류에 비례합니다. 또는 유도전류 값입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보시면 A와 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같다 했으니 이제는 B 거 한번 보자. 자, B 거 같은 경우는 2번 영역 B2만 총 몇 칸이 있냐면 4칸이 있어요. 그런데 이 4칸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얘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아까 2번 영역의 자기장에 마이너스 표시를 해줬어. 근데 B는 이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감소한다는 의미로 또 마이너스를 해줘야 해서 결국 플러스가 됩니다. 그쵸? 자, 우리가 1번 영역의 자기장을 플러스라고 했고 2번 영역의 자기장을 마이너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B에 영향을 주는 자기장이 총 4칸에 B2짜리인데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줬어. 근데 이 B 도선에서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얘가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감소한다는 의미로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줘? 그럼 결국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얘는 속력이 얼마짜리냐면 역시 V짜리야. 이게 B에서의 유도전류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A에 흐르는 유도전류와 B에 흐르는 유도전류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 A 거랑 B 거랑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 그럼 V는 똑같으니까 서로 약분시키고, 그리고 B1과 B2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이거 B2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여기에 6 붙이시면 되고 여기에 2 붙이시면 되잖아요. 결국 B1이 B2보다 3배 더 크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영역이 2번 영역보다 더 세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쉽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B가 3배 크다, 아니 1번 영역이 자기장이 3배 크대. 그러면 1번 영역에서는 한 칸당 3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요 한 칸당 1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장의 크기가.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A 같은 경우는 두 칸이잖아.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 첫 번째 영역 6만큼, 두 번째 영역 2만큼, 근데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줘서 최종적으로 자기장의 크기 4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 A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4씩 증가하겠지 라고 하시면 돼. B는 각각 1짜리가 4칸이에요. 그래서 얘는 역시 4야. 근데 얘는 일단 이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씩 감소하냐면 4칸짜리씩 4칸씩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는 3짜리가 3개야. 그럼 9에다 1짜리가 하나야. 얘네 2개 빼면 C에 작용하는 최종적인 자기장은 8만큼이야. 근데 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서 8씩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속력이 A, B보다 2배 더 크다는 거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번이요.
자기장의 세기는 1과 2를 비교했을 때 1이 3배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구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유도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와 B 한번 체크합시다. A는 4칸씩 증가할 거야. B는 4칸씩 감소할 거야. 왠지 이러면 유도전류의 방향이 다를 것 같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을 들어가는 자기장이라고 생각하고 2번을 나오는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A에서는 누가 더 세냐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더 세잖아. A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게 싫어서 A는 나오는 걸 형성하게 될 겁니다. B는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럼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게 싫어서 역시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거라고요. 결국 A와 B는 같은 자기장을 형성해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유도전류의 세기는 C랑 A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태에서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에다가 속력을 곱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했잖아. 자, A도 B도 누구 거가 증가를 할 거냐면 1번 영역 들어가는 자기장이라고 한 거 이게 더 클 거야. 왜냐면 A도 이 1번이 3칸짜리인데 6만큼 있었고 얘도 3짜리가 3칸이나 있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최종적으로 자기장이 4짜리, C는 최종적으로 자기장이 8짜리라고 했는데 A는 속력이 4에다가 V를 곱하는 거야. B는 자기장 8에다가 속력이 2V야.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A보다 C가 4배 더 크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4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손대기도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한 번 더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무선 충전기의 원리입니다. 코일 A와 코일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속에 있는 이 코일 A에 전류가 I만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I는 절대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교류, 변하는 전류가 흘러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때 전류가 증가하거나 전류가 감소할 때 자기장이 변화하여 그 변화하는 자기장이 코일 B에 전달이 되면서 유도전류가 형성된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기억번, 전류가 증가할 때 B의 유도전류 흐릅니다. 자기장이 변해야 유도전류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류가 감소할 때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아니에요.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이 변해서 최종적으로 코일 B에 유도전류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 충전 전자기 유도현상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드디어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얘도 영역 1과 영역 2가 있는데요. 얘는 감사하게도 들어가는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은 각각 D만큼 길이를 가지고 있는 사각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도 LED, 다이오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쭉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건데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고리의 중심이 4D, 이 4D인 지점을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중심이 4D를 지난다는 건 지금 이 마지막 경우 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LED에 빛이 방출된다 라고 했으니 유도전류의 방향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D 지점에 있을 때 이 마지막 그림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오는 자기장이 점점 감소해요. 그럼 이 도선이 느끼기에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게 싫지. 그래서 이 도선 자체에서도 역시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할 겁니다. 얘들아 원래는 중심에다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냥 우리 도선에서 형성한다 해서 도선에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릴게. 나오는 자기장 형성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자기장 형성 여러분들 손가락 여러분들한테 하시고 엄지손가락 하시고 나머지 4손가락을 도선에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도선에서는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얘를 LED에서 빛이 방출한다 했으니 LED에 적용을 하는 거야. 이 다이오드에서 전류의 방향은 무조건 P에서 N방향으로 화살표 그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 A가 N형 반도체여야 합니다. P에서 N 쪽으로 화살표 그려야 하니까 다시 하면 P,
N형이어야 전류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번 보시면 A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는 내용입니다. 얘들아, 그럼 이건 그냥 내가 질문하는 건데, 첫 번째 그림, 얘에서는 LED에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그쵸? 들어옵니다. 자, 왜냐면 이 첫 번째 그림은 점점 오른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게 싫어서 도선 자체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할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LED에 똑같이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지나가야 하고요. 그래서 PN 똑같이 전류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LED에 불이 켜지고 나올 때도 LED에 불이 켜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니은번, 중심이 D인 지점을 지날 때 유도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각도선이 내가 그리는 이 지점에 있다는 소리야. 이 지점에서는 얘가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운데를 지날 때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아서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리의 중심을 ED에 놓겠대요. 그때 빛이 방출하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ED인 지점은 여기 가운데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처음에는 요 들어가는 자기장 내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 도선이 점점 나오는 자기장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잖아. 그러면서 이 가운데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은 감소해. 나오는 자기장은 증가해. 그럼 결국 이 도선에서는 들어가는 게 감소하는 것도 싫고 나오는 게 증가하는 것도 싫어. 그래서 도선 자체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할 겁니다. 얘들아, 보기 편하라고 그냥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예요. 작게 그냥 이렇게 X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선 자체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하니까 여러분들 손가락 화면 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돌려요. 그럼 도선에서는 시계 방향의 전류를 형성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아까 LED NP라고 했잖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NP 쪽으로 화살표가 가기 때문에 LED의 방향과 반대,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ED 지점을 지날 때는 빛이 방출되지 않아요. 8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 전자기 유도 부분은 되게 간단한 문제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영역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게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차분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